아침 습관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흐트러진다는 말 과장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의 아침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아침이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무너지죠.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의 아침은 정말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를 우연에 맡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설계하죠. 아침 루틴이라는 강력한 무기로요. 국내에서 은퇴 후 삶을 추적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만족도가 높은 분들 상당수가 규칙적인 아침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예고편입니다. 영화 예고편이 본편의 분위기를 결정하듯 아침이 하루 전체의 톤을 정하죠. 엉망인 예고편 뒤에 명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침이 무너지면 하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을 장악하면 어떨까요? 하루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통제감을 느끼게 되죠. 이 통제감이 바로 심리적 안정의 핵심입니다. 단단한 마음의 시작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농사일, 가게 운영, 직장 생활.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자녀들 챙기고 출근하고 생계 걱정하던 그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내 것이 됐어요. 그렇다면 단단한 사람들은 아침에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그들은 다시 눕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하실 때 습관을 기억하시죠? 새벽같이 일어나셨잖아요. 그 습관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만 이번엔 일터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요. 하루의 첫 결정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자자 하고 다시 눕는 순간 이미 오늘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는 이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작은 타협들을 허락하게 되죠. 반대로 알람에 바로 일어나면 당신은 이미 오늘의 첫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이 작은 승리가 하루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법정 스님은 늘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고요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제 시간은 넉넉합니다.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나를 위한 아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고요. 동네가 조용합니다.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죠. 무엇보다 하루가 길어집니다. 시간이 넉넉하니 마음도 여유로워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카카오톡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친구분들 연락.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침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하루 전체를 다른 사람의 일정과 의견에 내맡기는 겁니다. 아침부터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핸드폰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녀들 단톡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대부분 안 좋은 소식들이죠. 사고, 물가 상승, 정치 이야기.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유튜브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영상 보다가 연관 영상이 뜨고 또 보고 또 보고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침대에 누워서요. 일어나려던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적어도 아침 첫 한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죠.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죠.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요. 아침 시간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전날 밤에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충전도 거실에서 하고요. 대신 시계를 사세요. 요즘은 1,000원짜리 탁상 시계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침실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서 보려면 침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미 몸을 움직인 거죠. 그럼 다시 눕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불안할 겁니다. 혹시 자녀들한테 급한 연락이 오면 어쩌나 걱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당신에게 올 급한 연락이 뭐가 있습니까? 이따 해도 1시간 늦게 확인해도 문제없는 것들이에요. 아침 1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세요. 이 시간이 당신을 바꿉니다. 하루를 당신 것으로 만드는 거죠.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몸을 깨웁니다. 운동이든 스트레칭이든 산책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잠에서 깬 몸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안 움직이면 굳어지거든요. 관절도 뻣뻣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집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여줘야 해요. 노인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아침에 가볍게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말년까지도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으셨죠?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일하시느라 몸이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쉬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너무 쉬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적당히 움직여야 건강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격렬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천천히 걷기, 이것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단지 안을 걸어도 좋습니다. 공원이 가까우면 공원으로 나가세요. 시골에 계시면 마당이나 밭둑을 걸으셔도 돼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거든요.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골다공증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햇빛은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시계가 맞춰집니다. 밤에 잘 자게 되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도 좋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운동도 되고 침목도 다질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시작은 작게 하세요. 5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일주일 후 10분으로 늘리고요. 한 달 후에는 20분 걷고 계실 겁니다. 천천히 늘리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명상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절에 가야 하는 건가, 복잡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숨만 쉬면 돼요. 성철 스님은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죠. 나이 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인 걱정, 밤에 잠도 잘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 겁니다. 아침에 5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잡념이 떠올라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간단한 훈련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하면 불안과 우울이 줄어든다고 해요. 혈압도 내려가고요. 특별한 자세가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방바닥에 앉아도 되고 침대 끝에 앉아도 됩니다. 등만 곧게 펴면 돼요. 눈을 감으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부풀었다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세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내쉬는 겁니다.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뭐 먹지? 약 먹어야 하는데 병원 예약이 언제더라? 당연합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5분이 길게 느껴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5번째,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가지만 떠올리면 됩니다. 어제 감사했던 일, 오늘 기대되는 일, 내가 가진 좋은 것. 1분이면 충분해요. 말로 해도 되고 노트에 적어도 됩니다. 우리 세대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잘하셨죠? 당연한 걸 왜 감사하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전쟁도 겪으셨죠. 자녀들 키우느라 당신은 뒷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힘든 시절을 견뎌냈잖아요. 자녀들 잘 키우셨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감사는 과거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같은 인생이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해냈구나 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심리학 연구들에서는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다는 결과들이 보고됩니다. 공책 하나를 준비하세요. 감사 노트로 쓸 거예요. 매일 아침 3가지를 적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했다. 날씨가 좋았다. 잠을 편히 잤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다. 이런 것들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냥 손주라고 쓰지 말고 손주가 웃으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했다고 쓰는 거죠. 구체적일수록 감정이 생생해집니다. 왜 감사한지 이유도 적어보세요. 손주 전화가 감사한 이유는 바쁠 텐데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줘서요. 이렇게 쓰면 감정이 깊어집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읽어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이 있었구나. 감사 노트는 당신의 행복 저금통이 됩니다. 힘들 때 꺼내 읽으면 힘이 나죠. 6번째, 오늘 할 일을 정합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명확히 하는 겁니다. 3가지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거든요. 이 3가지만 하면 오늘은 잘 보낸 날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이 일요일 같아요. 좋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무기력해지는 거죠. 하루에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산책 30분 하기, 오늘 친구한테 전화하기,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이런 작은 것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일어나서 TV 보고, 식사하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하루가 끝나면 뭘 했는지 모릅니다. 텅 빈 느낌이 들죠. 단단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이미 하루를 설계해두죠. 오늘은 이걸 하겠다. 명확히 정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저녁에 돌아보면 뿌듯해요.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하고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매일 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셨어요. 그 규율이 임진왜란을 이겨낸 힘이었습니다. 노트를 펴세요. 맨 위에 오늘 날짜를 씁니다. 그 아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첫째, 오늘 꼭 하고 싶은 일 하나. 운동이든 전화든 청소든 뭐든 좋습니다. 딱 하나만요. 둘째, 하면 좋을 일 2가지. 첫 번째만큼 급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셋째, 오늘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자녀, 친구, 이웃, 혼자만 있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3가지를 정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죠. 방향이 명확해지니까요. 저녁에 다시 보세요. 3가지를 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잘 보낸 날입니다. 못했다면 괜찮아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계획을 세우는 습관 자체예요. 7번째, 몸을 챙깁니다.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밤새 수분이 빠진 몸을 깨우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수분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탈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물을 안 드시니까 변비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낙상 위험도 커진다고 하셨죠. 아침에 물 한 잔만 마셔도 달라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레몬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C도 섭취하고 입맛도 돋으니까요.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우리 세대는 평생 아침을 거르지 않고 사셨잖아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세요.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다이어트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나이대는 다릅니다. 체중 관리보다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해요.
근육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간단하게 드셔도 됩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차릴 필요 없어요. 혼자 사시면 더더욱 간단하게 하세요. 단백질을 챙기세요. 계란, 두부, 생선.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거든요. 하루 세 끼 단백질을 골고루 드세요. 과일도 좋습니다. 사과 반쪽, 바나나 한 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아침 식사 후에 약을 챙겨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는 약들이 많거든요. 약통을 준비해 두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진 약통이요. 매주 일요일에 한 주치를 미리 담아두면 편합니다. 약 먹는 걸 깜빡하는 일도 줄어들고요. 8번째,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나이 들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미 다 살아보셨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매일 생겨나죠. 손주들과 대화하려면 요즘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야 하고 유튜브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배우지 않으면 소외되기 쉽습니다. 국내외 여러 조사에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은 경향이 보고됩니다. 최인호 작가는 말년까지도 환자로 죽지 않고 작가로 죽겠다며 끝까지 지피를 이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지피를 멈추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그의 투철한 작가 정신과 삶을 향한 의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고르세요. 두꺼울 필요 없습니다. 얇은 책, 큰 글자로 된 책도 많아요. 도서관에 가시면 추천해줍니다. 하루 10페이지만 읽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년이면 3650페이지예요. 책 10권은 읽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문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습관을 가지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녀들, 손주들과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요. 라디오도 추천합니다. KBS 라디오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건강 정보도 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사연도 읽어주죠.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고요. 손주한테 부탁해서 몇 개 알려달라고 하세요. 기꺼이 가르쳐 줄 겁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도 많이 엽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관심 있는 걸 배워보세요.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요.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9번째, 중요한 일부터 합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아침에 먼저 끝내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후가 되면 피곤해져요. 낮잠도 자고 싶고 TV도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그 부지런함을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쓰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운동이 중요하고 누구는 병원 가는 게 중요하고 누구는 청소가 중요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세요.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하지 뭐 하면 영영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병원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이라고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 오늘만이 우리가 가진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세요. 아침에 정한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세요. 다른 건 나중입니다. TV도 나중, 전화도 나중, 수다도 나중이에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TV는 끄고 핸드폰은 멀리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1시간만 집중하면 웬만한 일은 다 끝납니다. 끝내고 나면 뿌듯합니다.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는 만족감이 들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단단한 사람들은 미루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바로 합니다. 그것도 아침에요. 이게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가지 아침 루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람에 바로 일어나기, 스마트폰 보지 않기, 몸 움직이기, 마음 다스리기, 감사하기, 오늘 할 일 정하기, 몸 챙기기, 배우기, 중요한 일부터 하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한 주에 하나씩만 더해도 2달이면 완성되죠. 첫 주에는 알람에 바로 일어나는 것만 연습하세요. 익숙해지면 2번째 주에 스마트폰 안 보기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90일이면 생활이 되고요.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계실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작은 성취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 작은 성취들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의무도 다 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채우실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침 루틴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든 80대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데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으신가요? 여행도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의 작은 습관이 5년 후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운동하면 5년 후에도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감사하면 5년 후에도 행복하실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다음 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